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뭐 삼권 분립이 있다는데 북한은 뭐 이렇게 김일성 말에 한마디면 다 통하잖아요. 국회라는 게 뭐고, 이 행정기관이라는 게 뭐고, 사법기관이라는 게 뭐고, 이 알고리즘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책에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 문구도 써놓으면서 아마 그런 책들은, 이런 어려운 책들은 한 몇 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낙서를 해놓은 걸 봤어요. 이게 낙서가 조선노동당 만세? 보면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신학교를 갔잖아요. 성경은 제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까지 나왔지만은 배우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돌아가는 그 모든 이 정보들, 이렇게 문화, 이게 가르치는 등 이게 받아낼 수가 없어요. 북한은 철저하게 김일성 역사도 배우고 조선 역사를 배운데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게 이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이런 이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 교수님들 가르치는 게 우리 한반도 역사에 대한 5,000년 역사에 대한 이 이해도 없고, 이게 그냥 뭐 김일성 역사만 배웠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철학 같은 과목들은 그냥 울고 싶더라고. 무슨 말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칸트고 데카르트가 어떻고, 뭐 플라톤이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님 이거 내가 시험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탈북민들이 그때 누구든지 나이가 되고 뭐 공부할 의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그 길들이 열어줬잖아요. 그때 나중에 자료들을 보니까 탈북민들이 한국의 뭐 그 어느 대학이든지 한 100명이 들어갔다 하자. 그러면 한 학기도 못 마치고 80명이 탈락하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두려웠던 게 발표할 때가 제일 두려워. 뭐 어떤 과목이면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발표를 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근데 여기 친구들은 발표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컵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 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한다게 되면 뭐 무슨 말 할 게 있어. 이 컵이지.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이 컵은 아구리는 어떻게 생겼고, 손잡이는 어떻게 생겼고, 또 이 컵에는 뭐 문양은 어떻고, 이 컵에 비해서 또 다른 컵은 또 어떻게 생겼고, 이 컵에 비해서 이 다른 컵은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근데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진장한 거예요. 이 컵이지 뭘 말하라는 거야. 이게 한계가 부딪히더라고.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그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커가면서 이렇게 역사도 배우고, 이렇게 문화도 배우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정보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야지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탈북민들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정보들을 배워본 일도 없고, 어떤 축적 계통도 없고, 그런데 뭐 말하라니까 뭘 말할 수 있겠는가 거죠. 그런 것들을 배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그런 것들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거는. 근데 이게 이런 축적이라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자유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뭔가 터득한 시간들이 없는데 내가 보고 그 말을 해내라면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렇게 그 대학 생활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어떤 부분들이 좀 또 충격이었는가 하면, 막 이게 사람들 정치를 떠드는데, 어떤 정당 정치라는 것도 뭐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뭐 삼권 분립이 있다는데, 북한은 뭐 이렇게 김일성 말에 한마디면 다 통하잖아요. 국회라는 게 뭐고, 이 행정기관이라는 게 뭐고, 사법기관이라는 게 뭐고, 이 알고리즘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그러면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고. 근데 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익혀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충격적인 부분들은 뭔가 하면 차들이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차들이 이름을 익히는 게 되게 헷갈렸어요. 쓰고 뭐 외제를 뭐 아우디가 있고 뭐 현대차가 있고 뭐 무슨 차들이 이름이 많은데, 차면 차지 왜 이렇게 분해서 이름들이 다 있지? 이게 이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를 고르는 것도 이게 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있나요? 학교도 등급이 달라. 그리고 사는 것도 이게 달라. 강남, 뭐 저기 뭐 지방에 사는 시골, 대한민국 사회에 딱 와보니까 인간으로 내가 가치를 존중받으려면 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사람은 그냥 배만 부르면 만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와보니까 이 인간은 배만 부르면 만족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 안전의 욕구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은 다 잡아서 북한에 내보내니까. 그래 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언면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인간에게는 또 다른 욕구가 필요해. 그냥 먹고 사고 안전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지. 아무리 뭐 거지라도 배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존중받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투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명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시간 조금만 달라고, 나도 여기 사람들보다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문 배달, 중국집 배달, 뭐 3D 업종, 뭐 극적인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뭐 초년생이 그거 뭐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물부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도 열심히 했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학부 때는 짝임구를 2번씩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을 돕던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나보고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너 같으면 그냥 죽으라고 책을 읽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를 여기저기서 오라 하고 뭔가 막 세워주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네가 나중에 실력이 없으면 너를 찾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완전히 뱀이 깍대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막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당시 내가 막 내 자신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말을, 그렇지만 아프지만은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사역을 막 줄였어요. 많이. 웬만한 진짜 딱 필요한 어떤 그런 것 외에는 다 줄였어. 그렇게 하고 이게 책을 읽는데 그냥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철학 책들을, 근데 그걸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책에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 문구도 써놓으면서 아마 그런 책들은, 이런 어려운 책들은 한 몇 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문단은 한 10번 읽기도 하고 20번, 100번 읽기도. 진짜 제가 보는 책들 보면 아주 새카매요, 그냥.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옆에다 요약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진짜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진짜 머리 싸주고 공부했어요. 일과가 시작되면 그냥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 자리 잡고 방학 기간에 뭐 도서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역사, 철학, 교회사, 그다음에 뭐 또 이 정치, 경제 모든 다방면적에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배경 바탕이 좀 깔려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제는 뭔가 내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본 루트는, 내 기본 방향은 삶은 목회다 보니까 이게 두 개 다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다 내려놓고 어쨌든 목회만 힘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뭔가 경계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해진 것 같다. 이 가로등 있잖아요. 이게 낙서를 해놓은 걸 봤어요. 이게 낙서가 조선노동당 만세,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문구가 딱 써져 있는데 우리 동네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반응이 띠띠미지근해요. 그래서 나 그 경찰이 반응을 보고도 더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저 영등포인가 어느 동네 때문에 이게 그 프랭카드가 쫙 흥이 되면 노동당? 뭐 이런 간판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계심을 너무 이렇게 허물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철저하게 그 계급 사회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충성계층, 적대계층, 뭐 중간계층 철저하게 구분해 놓거든요. 이 적대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진출도 막아요. 충성계층이 들어가야지 그 북한 사회에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계층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막아요. 이 사회 간부로 등용이 되려면 남자는 이렇게 일단은 당에 입당해야 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대학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이게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이 그러면 누구냐?
한국하고 이렇게 가족을 두고 있고 연계를 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내부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북한 사회의 이게 그 간부 등용에서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물론 이렇게 그 독일 사회처럼 이게 동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 이게 있긴 하지만은 분명하게 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일체 이 모든 것들 철저하게 이렇게 그 점검하면서 우리 것들을 철저하게 그 지키면서 이렇게 교류를 해야지 이게 다 허물어 버리면 언제 이렇게 그 먹혀버릴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게 독일 사회를 좀 가서 구경해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일은 이게 그 분단되었다 통일이 됐던 어떤 그런 그 나라잖아요. 독일에 가 보니까 탈북민들이 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어요. 탈북민들이 가치가 있어요. 통일이라는 큰 비전을 내다봤을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두 문화를 경험해 봤잖아요. 두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앞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되는 거예요. 이 분단 현실 가운데서 탈북민들은 진짜 통일에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필요한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없어. 동독주민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통일이 됐을 때 뭐가 제일 혼란스러웠느냐?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마트에 갔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마트에 가면 우유는 한 가지 우유밖에 없었거든요. 통일이 되니까 우유가 종이가 장난이 많아. 근데 뭘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저거다. 탈북민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하는 게 뭐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냐? 왜 이게 그 브랜드라는 게 많아가지고 사람이 등급화되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직업을 소개해줘도 이게 좋은 직업인지 나쁜 직업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백지 상태의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도 그런 상태를 한국에 와서 먼저 겪어본 거예요. 통일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북한말로 저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자기 눈높이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라는 이 통일 가치가 이 통일 시스템에 엄청난 어떤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봤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면도 있잖아요. 사실 탈북민들을 이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그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것들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윤으로 달아주지 않지만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탈북민들이 역량이 좀 많이 세워져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를 이겨낸 사람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생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걸 제시해낼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의 역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얘기는 하면서 양면을 봉합해 나가는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또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북한 탈북민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남한에 정말 이렇게 뼛속까지 정말 이렇게 동화되어서 함께 서로를 공유하고 함께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또 서로에게 배울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씌워져가는 여기서 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공을 해야지 북한에 가서도 귀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능력이 되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이런 땅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그 삶이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이런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켜야지 우리 또 삶도 보장된다 이런 수호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